안녕하세요. 저는 부평에 살고 있는 38살 여자입니다.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또 다시 추석이 돌아왔네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명절 잘 보내고 계시나요? 저희는 작년에 겪었던 일들 때문에 가족들끼리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모는 지금도 쉬지 않고 연락을 하면서 용서를 빌고 계시지만 저희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때 받았던 상처가 너무나도 깊었거든요. 작년 추석 때 시모의 만행은 온 가족 모두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고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서로 헐뜯고 이간질 시키는 걸 뒤에서 지켜보며 즐거워하셨던 시모의 얼굴이 아직까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남편을 만난 건 제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었지만 시모의 며느리가 된 건 제 인생의 최대의 실수였네요. 그만큼 끔찍했던 추석이었습니다. 모두들 당연하듯 시간에 맞춰 시댁에 모였고 가식적인 웃음들로 시모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바라보며 반갑게 맞아주신 시모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감정들이 제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고 그렇게 모두 함께 모여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한 채 서로의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항상 저희가 오기 전에 음식을 전부 다 만들어 놓으세요. 형님도 그렇고 저에게도 일절 명절 음식을 만들지 못하게 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다른 목적 때문에 계속해서 혼자서 명절 음식을 만들어 오셨어요. 그날도 마찬가지였고 시모가 차려주신 음식을 저희는 한데 모여 맛있게 먹었습니다. 과일까지 전부 다 내어주시고 형님과 저는 일절 주방에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저녁과 과일을 먹고 설거지까지 전부 다 끝이 난 뒤에 시모는 주방에서 걸어 나와 저희를 따로 부르셨어요. 시모가 그토록 기다리던 순간이었고 손을 내밀며 원하시는 걸 요구하셨습니다. 그러자 형님이 가방에서 흰색 봉투 하나를 건네드렸네요. 어머님, 이번에도 혼자서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명절 때마다 혼자서 음식 만드시는 거 안 힘드세요? 저희가 도와드려도 되는데. 됐다. 내가 너희들 얼굴 보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바쁜 거 다 알고 있는데 내가 힘닿는데 할 수 있으면 해야지. 그런데 이번에는 봉투가 좀 얇은 것 같은데 봉투를 확인해 보기도 전에 벌써 기대감이 떨어지는데 실망시키는 일은 없겠지? 제가 설마 어머님을 실망시켜 드리겠어요? 작년보다 더 챙겨 넣어 드렸으니 어머님 필요하신데 쓰세요. 큰 거 한 장 넣었어요. 어머, 이게 뭐야? 가벼운 이유가 다 있었네. 이거 1,000만 원 수표잖아. 역시 우리 큰며느리가 시엠이 길을 살려주는구나. 그래도 이번 명절에 노력한 보람은 있네. 내가 이래서 명절날만 기다린다니까. 그럼 이제 다음 차례지? 뭘 멀뚱히 보고 있어? 막내도 뭘 좀 꺼내놔야 할 거 아니야? 설마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그냥 온 건 아니지? 시엠이 손 민망하게 할 거니? 어머님, 죄송해요. 이번 명절에는 저희가 사정이 좀 어려워서 준비해오지 못했어요. 다음에는 꼭 신경 써 드릴게요. 뭐라고?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준비해오지도 않았으면서 내가 힘들게 만들어 놓은 음식들을 전부 다 입에 때려 넣었단 말이야? 내가 그동안 오늘만 오기를 얼마나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야? 정말 빈손으로 온 거니? 저희 사업이 요즘 침체기라 직원들 월급 주는 것도 정말 힘들게 맞췄어요. 어머님, 이번만 이해해 주세요. 이해? 너희들 온다고 며칠 동안 뼈 빠지게 노동하고 정당하게 대가를 받지도 못했는데 지금 나보고 이해를 해달라는 거야? 어쩜 철판도 이렇게 두꺼울 수가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려 했는데
내 아들 먹은 건 그렇다 쳐도 너 입속으로 들어간 음식들은 전부 다 다시 뱉어내라.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 들어와서 내가 힘들게 만들어 놓은 음식들 무상으로 먹을 생각을 하는 거야. 네가 양심은 있기라도 한 거니?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화장실에 가서 아까 먹은 음식들 전부 토해내거라. 매년 명절 때만 되면 시모는 저희에게 강제적으로 용돈을 갈취해 오셨어요. 형님네는 잘 사는 집안이기 때문에 저희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았죠. 결국 방에서 시모가 난리를 치게 되자 남편과 아주버님께서 방문을 두드리며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자 시모는 꼴도 보기 싫다며 저에게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남편도 시모가 왜 대놓고 화를 내시는지 알고 있었어요. 저에게 화를 내는 건 남편에게 들으라고 하는 것처럼 언성을 높이셨고 이러한 상황을 금방 눈치챈 남편이 제 앞으로 나와 시모에게 설명을 하기 시작했지만 이미 기분이 상하셨는지 입을 꾹 닫은 채 몸을 돌리시며 대화를 차단하셨습니다. 엄마, 어떻게 매번 명절 때마다 과할 정도로 용돈을 챙겨드릴 수 있어요? 형수님이 100만 원도 아니고 1000만 원 드렸다면서요. 그거면 된 거지 저희 사정 뻔히 알고 계시면서 이런 식으로 모질게 대하셔야 해요? 오래간만에 보는 아들 며느리인데 그러니까 너는 큰 며느리한테 가분할 정도로 용돈 받았으니까 그냥 입 닫고 있어라? 이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 마음이라는 게 있는데 단돈 10만 원이라도 찔러줘야 하는 거 아니니? 명절 음식 만드는 게 어디 쉬운 줄 알아? 형이랑 형수님은 둘 다 의사생활 하시니까 여유가 있으시겠지만 저희는 지금 건물 월세 내는 것도 힘든 상황인데 꼭 그렇게 뽑아 가셔야 두 다리 뻗고 푹 주무실 수 있으신가 봐요. 아들이 힘들다는데 어쩜 그리 모질게 대하실 수 있죠? 시모는 남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무조건 명절날 고생한 대가를 저희에게 받지 못했다는 거에 분노하실 뿐이었죠. 시모는 매년마다 이런 식으로 저희에게 돈을 갈취해 가셨습니다. 그렇다고 명절 음식을 엄청나게 많이 만드시는 것도 아니셨어요. 차라리 이런 식으로 압박을 주실 바엔 제가 음식을 만드는 게 좋을 거라 생각했었죠. 하지만 시모의 입장에서 명절 음식을 만드시는 건 당당하게 용돈을 요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밖엔 안 되었어요. 그러니 무리하면서까지 음식을 만들 필요는 없었죠. 저도 그렇고 형님도 음식에 대한 퀄리티나 붙여주신 전들 보면 시모가 저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대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걸 뻔히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 드렸던 거였어요. 이런 날들이 점점 지나오면서 시모의 행동은 점점 더 지나치게 되었어요. 애들이 잘 사는 거 보면서 마음에서 우러나와 음식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당신은 항상 그에 따른 대가를 원하는 게 잘못된 거야. 그리고 돈으로 가족 간에도 차별하잖아. 당신이 배 아파 낳은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며느리 앞에서 대놓고 절질하면 그걸 누가 보고 배우겠어? 애들이 전부 다 지켜보고 나중에 똑같이 따라할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생각 없이 행동하는 거야? 가만히 두고 보고 있으니까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심해지네. 이제 그만 좀 해. 전 몇 장 붙여놓고 1000만 원 가져가는 건 도둑신보 아니야? 당신은 애들을 위해서 뭘 해줬는데 먹고 살겠다고 힘들게 돈 벌면서 사는 애들의 등골을 빨아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거야? 너희들도 이제 그만해라. 한 번만 더 내가 보는 앞에서 돈 봉투 왔다 갔다 하면 그때는 두 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을 테니까 인연 끊고 싶지 않으면 앞으로 똑바로 행동들 하라고. 당신도 이제 명절날 음식 하지 마. 내가 애들한테 고생한 보상을 받겠다는데 당신이 뭔 상관이야? 이래라 저래라 할 입장도 아니면서 나한테 지금 큰 소리 친 거야?
당신 데리고 사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몸도 정상이 아닌 당신 옆에 붙어서 숟가락 떠주는 나한테 저래도 모자랄 판에 감히 애들 보는 앞에서 큰 소리를 쳐? 오늘 갈 때까지 가보겠다는 거야? 내가 받는 돈에는 한 번만 더 큰 소리 치면 2번 다시 용서하지 않을 거야. 알겠어? 허리 하나 제대로 못 펴서 거동도 불편한 주제에 꼴의 남자라고 집안의 가장 역할은 하고 싶은가 봐. 결국 시부모님의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고 명절 첫날부터 집안은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들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는지 한숨을 쉬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아주버님과 형님은 시부모님을 말리며 지금의 상황을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명절날 형님과 저에게 받았던 용돈으로 매번 백화점에서 사치를 부리셨어요. 평소에도 매달 형님네가 용돈을 드리는데 그건 생활비로 사용을 하시고 1년에 2번 있는 명절에 받는 용돈은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시거나 지인분들과 여행 가실 때 사용하셨죠. 그렇게 시부모님께서 한바탕 난리를 치시다가 서로 지치셨는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두 분은 꽤 오랜 시간 동안 각 방을 사용하셨는데 시모의 방과 시부의 방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났어요. 시부의 방에는 침대 하나 달랑 있지만 시모의 방에는 옥돌 매트와 개인 TV도 있었고 에어컨이며 생활에 필요한 것들은 거의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시부는 원래 사치 같은 거 부리시지 않지만 시모는 전혀 반대되는 성향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시부가 방으로 들어간 뒤에 주방의 음식들을 정리하려고 형님이 들어가려 하시길래 저도 따라 들어가려 하는데 시모가 형님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저를 의식하며 형님과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내가 너한테 받은 게 있는데 주방 일을 어떻게 시키니?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만 해라. 주방에는 근처도 훨씬거리지 말고. 의사는 손이 얼마나 중요한데 조심히 다뤄야지. 그네는 내 방에 들어가서 좀 쉬어라. 이번에 새로 구입한 옥돌 매트인데 허리도 안 아프고 숙면할 수 있으니까 오는 길에 고생했을 테니 일찍들 쉬거라. 주방 일은 아무런 대가 없이 음식만 먹은 작은 며느리한테 시키면 된다. 너는 오늘 밥만 축냈지 하는 건 하나도 없었으니 주방에 들어가서 마저 정리하고 빈 그릇들 나오면 설거지까지 전부 다 하고 나오거라. 돈이 없으면 몸으로 때워야지. 그래야 공평하잖아. 돈이 없어서 용돈을 챙겨드리지 못했다고 대놓고 차별하시는 시모는 저를 주방으로 밀치셨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오라며 위아래로 훑으셨어요. 자주 얼굴 보는 것도 아니고 정말 바쁠 때는 몇 달에 한 번 볼까 말까 한데 명절날만큼은 모두가 함께 모여 웃고 떠들며 좋은 분위기로 이끌어가도 모자랄 판에 시모의 행동은 모두에게 상처를 줬고 그동안 살면서 보냈던 명절 중에 최악이었습니다. 그렇게 혼자서 주방 일을 하고 있는데 언제 오셨는지 형님이 주방으로 들어오셨어요. 괜히 시모의 눈에 띄어서 또다시 난리가 날까봐 방으로 들어가시라고 얘기했지만 형님은 묵묵히 제 옆에서 일손을 도와주셨고 서둘러 주방 일을 끝낸 뒤 각자 방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형님이 저를 밖으로 부르셨고 마당에서 형님이 저에게 봉투 하나를 건네주셨어요. 형님, 갑자기 왜 이 큰돈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뭐 시키실 일이라도 있으신 건가요? 지금 상황이 좀 당황스러워요. 동선에 쓰라고 주는 거야. 요즘 다들 힘들잖아. 동선해라고 비켜갈 수 있겠어? 월세 낼 돈도 없을 정도로 어렵다며.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 좀 주려고 준비해두고 있었는데 상황이 좋지 않아서 단둘이 있는 시간을
계속 살피고 있었거든. 지금 아니면 주기 힘들 것 같아서 따로 부른 거니까 어머님 보시기 전에 가방 깊숙이 넣어두고 절대 꺼내지 마. 형님, 그래도 이 큰 돈을 저희가 어떻게 받아요? 저희 사정 생각해 주시고 도움 주시려고 준비해 주신 건 정말 감사하지만 그이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형님께서 주신 돈을 받기는 상당히 곤란스러워요. 마음만 받을게요. 나 혼자 결정한 거 아니니까 부담 가지지 않아도 돼. 필요한 데 쓰고 나중에 여유 생기면 그때 갚으면 되잖아. 이러다 어머님 나오시면 곤란하니까 나중에 다시 따로 얘기하도록 하자.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 가족 아니겠어? 형님은 저희 집안이 어렵다는 걸 아시곤 도움을 주려고 봉투에 2천만 원을 넣어주셨어요. 너무 큰 금액이라 놀라기도 했지만 평소에 무뚝뚝하셨던 형님께서 저희를 생각하고 계셨다는 거에 너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형님이 먼저 들어가시고 뒤이어 저도 조용한 거실을 지나 방으로 들어가 남편에게 형님과 있었던 일에 대해 대화를 주고받으며 돈봉투를 보여줬어요. 남편도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라 많이 당황스러워했지만 너무 고마워했네요. 남편은 아주버님을 따로 불러 밖에서 대화를 이어나갔고 이런 게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모 때문에 기분 좋은 명절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지만 그래도 형님과 아주버님의 따뜻한 도움이 저희의 마음을 울렸고 위로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다시 아침이 밝았고 시모는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아침상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저도 급하게 일어나 주방에서 일손을 도왔고 시모는 전날에 안 좋았던 일들 때문에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고 손짓으로 모든 걸 명령하신 시모가 상차림이 거의 다 끝나갈 때 저에게 한마디 하셨어요. 다 했으면 이제 방으로 들어가 봐라. 상 차리는 건 네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잖아. 어제 그렇게 먹어놓고 아침까지 챙겨 먹을 생각은 아니지? 그 난리를 쳐놓고 너는 밥이 목구멍으로 들어가겠니? 전날에 배 터지게 먹었던 음식들 아직까지 소화도 안 됐을 텐데 얼른 들어가 쉬거라. 왜? 시애미가 너한테만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어른을 그런 표정으로 바라보는 거니? 나한테 불만을 가지기 전에 너 자신을 먼저 돌아보거라. 내 큰아들은 며느리 하나 잘 데려와서 나한테 용돈도 두둑히 챙겨주는데 하필 막내 아들은 가진 것도 없는 너를 데려다가 먹고 살겠다고 돈벌이도 되지 않는 사업 붙잡고 발버둥 치고 있으니 내 속이 안 터지겠어? 이래서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다는 말이 맞는 거야. 너도 큰 며느리처럼 의사이거나 집안이 잘 살았어 봐라.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았었겠니? 말기 다 알아먹었으면 당장 들어가라.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저희 집안 사정 뻔히 아시고 먹고 살겠다고 아등바등 발버둥 치고 있는 걸 봐오셨으면서 꼭 그런 상처되는 말을 하셔야 마음이 편하세요? 어머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저희 집안 가난하고 능력도 없어요. 하지만 그이랑 최선을 다해 살고 있어요. 이런 좋은 모습을 보려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면 헐뜯을지 형님네랑 비교를 할지 그런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하신 거예요? 저희에게 상처를 주시면 어머님께서 얻어가시는 게 뭔데요? 다음 명절에는 형님처럼 돈을 두둑하게 챙겨오라는 건가요? 저희는 그럴 수 없어요. 내년 명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어머님께서 원하시는 것만큼 충족시켜 드릴 수 없어요. 차라리 그냥 속 시원하게 제 얼굴 보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저도 더 이상 오고 싶지 않아요. 매번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만 시모의 마음에는 제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었어요. 그만큼 충족시켜 드릴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시모는 오로지 돈만 밝히셨습니다. 저도 시모의 얼굴 보고 싶지 않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리고 너무 서러워서 결국 눈물을 터뜨리게 되었고 자고 있던 남편은 제가 흐느끼고 있는 소리에 벌떡 일어나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길래 좀 전에 있었던 상황에 대해 설명을 했고 남편은 풀어놓았던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이런 식으로 시댁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어 남편을 따라 짐을 챙기고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씻고 나오신 형님이 집에 가려는 저희와 마주치게 되었고 형님에게 나중에 다시 연락드리겠다며 남편을 따라 현관문을 나서려는 그때 시모가 뒤따라 오시더니 어딜 가냐고 큰소리 치시며 제 발을 걸어 버리셨고 시모의 발에 걸려 넘어진 저는 바닥에 대자로 철버덕하는 소리와 함께 들고 있던 짐을 전부 쏟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필 들고 있던 가방 안에 있던 물건이 전부 나와버리면서 전날에 형님이 주셨던 돈봉투가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모가 가방에서 나온 돈봉투를 바라보며 주우려 하시길래 급하게 돈봉투를 가방에 집어넣고 쏟아진 물건들을 주워 담기 시작하던 그 순간 돈봉투를 발견한 시모가 저에게 달라는 손짓을 하셨습니다. 그 돈 뭐야? 나한테는 땡전 한 푼 없다고 하더니 그 돈봉투 뭐냐고? 이리 줘봐라. 내가 확인 좀 해봐야 되겠다. 이건 어머님 드리려고 가지고 있는 돈이 아니에요. 저희 매장 월세 내고 필요한데 사용해야 되는 돈이라고요. 너는 지금 간이 폐 밖으로 나왔니? 시애미 말이 안 들려? 일단 꺼내보라고 얘기했잖아. 너 설마 집으로 그냥 돌아가려 했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밥만 축냈으면 몸으로라도 때워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내가 한 소리 했다고 내 아들한테 쪼르르 달려가 전부 다 얘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너는 왜 이렇게 생각이 없이 멋대로 하는 거니? 이 집안에 전부 다 너보다 어른들이다. 주방에서도 또박또박 말대꾸 하더니 이제는 시애미 말도 무시하고 막 나가려 드네. 빨리 돈봉투 안 꺼내? 시모는 제 가방을 강제로 뺏으려 하셨고 결국 실랑이를 벌이다가 가방이 찢어지면서 가방 안에 있던 물건들이 하늘로 치솟으며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네요. 제가 아끼던 가방이 찢어져 버리자 넋이 나간 얼굴로 바닥에 떨어진 돈봉투를 주워 들었어요. 그리고 안에 있던 큰 거 2장을 꺼내서 시모에게 보여주며 이 돈을 원하시냐고 물어본 순간 시모는 제가 들고 있던 돈을 빠르게 채가시더니 용돈 잘 쓰겠다며 주머니에 넣으시려 하셨습니다. 돈만 밝히시는 시모의 행동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며 바닥에 널브러진 물건들을 주워 담고 있었고 옆에 있던 남편도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랐는지 시모에게 소리치며 화를 내면서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한 분위기로 조성되던 그 순간 뒤에서 갑자기 음식들이 날아다니기 시작했고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네요. 형님이 시모를 향해 밥상에 있던 반찬들을 손으로 쥐어들고 얼굴을 향해 던지면서 난리를 치시더니 자르지 않고 접시에 올려두었던 포기김치를 시모의 얼굴을 향해 내리치셨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말릴 새도 없었네요. 시모는 눈에 고춧가루가 들어갔는지 비명을 지르셨고 손에 들고 있던 수표를 떨어뜨리자 형님이 떨어진 수표를 저에게 건네주었어요. 동서가 가지고 있던 돈이 어머님 것도 아닌데 왜 강제로 뺏으시려는 거죠? 저 돈 제가 준 거예요. 사는 게 어렵다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 사람이랑 의논하고
2천만 원 봉투에 넣어서 줬어요. 그런데 그걸 왜 어머님께서 가지시려 하는 건데요? 1,000만 원 드렸잖아요. 그거면 된 거 아니에요? 동서애가 힘들고 어려워하면 어머님이 먼저 도와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백화점에서 사치나 부리시고 여행 가서 까먹을 돈들 아껴서 자식들 도와주는 게 행복 아닌가요? 다 늙으셔서 이런 종이 쪼가리에 왜 이렇게 목숨을 거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지금 어머님께 한 행동 충분히 잘못했다고 인정하는데요. 저는 사람인지라 그냥 지나칠 수 없겠더라고요. 제가 어제 드린 1,000만 원은 다시 돌려받을게요. 그래도 명절이고 서로 웃으면서 좋은 시간 보내고 싶어 저희도 생각해서 준비해 드렸는데 어머님께는 10원짜리 한 개도 아깝네요. 2번 다시 어머님 댁에 발들이지 않을 테니 앞으로 연락도 하지 마세요. 어머니만 없으시면 저희 가족 모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요. 형님은 시모방에 들어가 지갑 안에 있던 1,000만 원 수표를 다시 꺼낸 뒤 시부에게 소란피워 죄송하다며 나중에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고개를 숙인 뒤 제 팔을 잡고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시모는 눈이 따갑다며 괴로운 비명을 지르셨고 그날 이후 시부와 시모는 이혼까지 하고 마셨습니다. 결국 시모는 다 늙어서 아무도 찾지 않는 신세가 되었고 아예 연락을 끊고 살게 되었네요. 그제서야 시모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셨지만 이미 전부 다 등을 돌려버린 상태에서 시모를 다시 받아줄 마음은 조금도 없었어요. 시부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너무 좋다며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이번 명절은 시모가 함께 하지 않는 첫 추석이네요. 가족은 함께 뭉쳐 서로를 위해주고 아픔을 나누는 게 가족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모는 혼자만의 이익을 얻기 위해 억지스러운 행동들을 하셨고 그 결과 돌이킬 수 없는 화를 불러오게 되었네요. 시모는 이번 명절에 혼자라는 게 싫으셨는지 저희한테 계속 연락이 오고 있지만 일절 받지 않고 있어요. 용서해 드릴 마음 조금도 없으니 앞으로 남은 인생 홀로 외롭고 쓸쓸하게 사시다가 세상을 떠나시겠죠. 시모의 어른답지 못한 행동의 결과가 참 비참할 뿐이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명절에 행복이 가득하고 웃음이 끊이지 않는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